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수학 강사를 하고 있는 배병길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능이 지금 대략 한 40일 정도 남았는데 수능이 그러면 이제 40일 동안 앞으로 수험생들이 준비해야 될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제 소개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얘기를 할 거는 뭐냐, 우선은 지금 현재 4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3등급으로 올라가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할 거고, 그러니까 4등급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4등급 내지는 5, 6등급 정도, 사실은 6등급은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일단은 4등급이 3등급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역시 3등급이 2등급으로 올라가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얘기를 할 건데, 현재 4등급이라고 하면은 모의고사 성적상으로 봤을 때 대략 70점 이하의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70점 정도. 그러면 70점을 받는 학생들은 주로 어떤 문제를 틀리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모의고사 문제를 볼 때 기본적으로 6월, 9월 수능 문제들을 펼쳐봐서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 1번부터 17번 문제, 그 다음에 22번부터 27번 문항을 확실하게 맞는 연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1번부터 17번하고 22번에서 27번에서 내가 틀리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강의가 필요한 학생인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자. 그게 4등급을 3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자면, 자, 학생들의 입장에서 수투 있잖아. 수투에서 여러 가지 단원들이 있어. 집합도 있고 명제도 있고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열도 있고 마지막으로 지수로그가 있지. 그럼 요 대략의 요 5개 정도 단원에 대해서 지금 뭐 이상한 모의고사 문제를 막 풀지 말고,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건 지금 현 시점에서 40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건 조금 아닌 거 아니냐. 그러면 집합에서는 어떤 걸 공부하고 명제나 함수나 수열에서 대략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걸로 얘기를 할 건데, 집합에서 학생들은 일단은 집합 명제에서는 대체로 잘하고 있다. 그러면 집합 명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길래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냐? 집합은 원소, 그리고 부분집합, 그리고 또 하나가 원소의 개수지. 자, 지금 현재 소개하는 이 정도의 내용들만 공부하면 된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서 뭐 학생들이 알만한 문제집은 뭐 개념 땡땡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센 어쩌고 기타 등등의 문제들을 다 풀지 말고 그 단원마다 나오는 첫 번째 문항들만 하나씩 풀어간다 이거야. 내지는 교과서.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의고사 6, 9월 수능 또는 교과서 문제만 집착해서 보는 거지. 다른 거 보지 말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보기 내지는 예제 문제만 푼다 이거야. 어려운 거 연습 문제 이런 거 다 제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보기 문제와 예제 문제, 그리고 6월 9월 수능에서 1번부터 17번 문항, 22번부터 27번 문항에 나와 있는 내용만 싸그리 정리하는 걸로 하자. 그러면 여기 나머지의 18, 19, 20, 21번 그리고 28, 29, 30번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버리고 간다. 4등급 학생들은. 왜냐면 얘네들 요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수투의 이 기본적인 단원들을 내가 써놓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문항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1번에서 17번과 22번에서 27번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이러한 내용들의 기본 문제들이다 이거예요. 물론 미적분도 있고 확률통계도 있지만, 자, 집합에서는 이것들만 보자 이거야. 그럼 명제에서는 뭘 봐야 되냐? 참거짓의 판단, 또 하나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마지막으로 대우 명제가 있다 이거야. 자, 이 세 가지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어떤과 모든이 있는데, 일단은 이것만 한다 이거야. 이것만. 자, 함수로 넘어가 보면 함수에서는 합성함수하고 역함수의 간단한 해법 정도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이 정도만, 대체로 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야. 여기서 이제 조금 이 수열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수열. 과거에는 수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물수능이 되다 보니까, 물수능. 이 수능이 뭐냐? 물수능이 됐어, 물수능. 물수능이라는 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도록 수능이 출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포자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고 있는데, 물수능이다 보니까 조금만 연습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수열 문제는 첫째 항도 구하고, 둘째 항도 구하고, 셋째 항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20번째까지 구할 수 있으면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다 나열해서 계산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단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수투에서 보면 집합, 명제, 함수, 수열, 마지막으로 지수로그인데, 지수로그에서는 뭐냐면 지수 법칙, 그 다음에 제곱근의 기본적인 성질, 로그에서 간단한 공식, 그리고 계산. 자, 요 정도를 추려서 보면 대략 10가지 정도의 내용들만 가지고 수투를 일단 정리한다 이거야. 근데 수투를 정리해가는 과정이 허접한 모의고사 문제나 기타 등등의 이상한 모의고사를 풀지 말고 6월, 9월 수능만 출제되는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서 1번부터 17번, 22번부터 27번 문항만 싸그리 먼저 풀겠다 이거야. 만약에 이게 싫다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보기와 예제 문제만 달달달달 푼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야, 일단은.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차차 할 건데, 얘네들만 푸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냐. 지금 3개년이잖아. 3개년. 대략 3개년. 요 정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단 2주 정도 잡자 이거야. 2주 내지는 열흘. 바짝 했을 때야. 바짝 했을 때. 2주 정도에 얘네들을 좀 마무리하자. 물론 단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미적분 1에 대해서 한번 짧게 얘기하면, 자, 미적분 1이야. 미적분 1에서는 미적 1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열의 극한이 있어. 수열의 극한의 내용이 물론 어렵지. 어려운데 이것만 연습한다. 극한값의 계산. 그지? 극한값의 계산과 수렴 발산. 최근에는 사실은 수렴과 발산도 잘 안 나와. 극한값의 계산 정도. 그 다음에 급수 있지, 급수. 무한급수. 무한급수는 수렴 조건. 그 다음에 무한등비급수의 수렴값.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거지만 1-r분의 첫째 항, 이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합이 결정되는지 요 정도 한에서만 공부하자 이거야. 자, 또 하나 더. 함수의 극한이 있는데
함수의 극한이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지. 왜냐면은 합성함수도 있고 불연속점을 찾는 문제들도 있고 다양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함수의 극한은 뭐냐? 그래프를 가지고 좌극한과 우극한을 계산하는 정도, 좌극한, 우극한을 볼 수 있냐? 그 다음에 연속성을 따져줄 수 있냐? 이 정도의 내용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자, 미적분 원에서는 지금 크게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하고 함수의 극한이라고 해놨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여기에는 미분과 적분이 있잖아. 미분과 적분은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러면 미적분을 4등급인 학생들은 뭘 해야 되냐? 이건데 일단 얘네들부터 해놓고, 그지? 이게 순서니까 얘네들부터 해놓고 미분과 적분에서는 어떤 것 위주로만 할 거냐면 미분법을 어떻게 쓰고 적분법을 어떻게 쓸 건지. 자, 미분법 또 하나가 적분법이지. 그지? 미분하고 적분하는 건 조금 잘하자 이거. 계산. 쉽게 말해서 계산이야, 계산. 두 번째가 미분 계수와 평균 변화율인데 미분 계수와 평균 변화율은 미분 첫 단원에 연습할 수 있게 문제들이 잘 나와 있어. 대략 한 10문제 정도만 풀어봐라. 10문제 정도만. 미분 계수와 평균 변화율에 관련해서 이거는 이렇게 계산한다. 미분 계수가 뭐다. 그리고 뭐 어떤 의미 정도만 일단 따져봐. 다 교과서에 써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할 거는 접선의 방정식이야. 이거 중요한데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어떤 곡선에 접선을 그릴 수 있도록 그리는 연습만 해보자 이거야. 접선의 방정식. 또 하나가 뭐냐면 극대 극소. 극대와 극소를 어떻게 찾고 대략 그래프의 개형을 어떻게 그리는 건지 이 정도의 내용들을 주변에 있는 뭐 학원 선생님도 좋고 과외 선생도 좋고 언니 오빠도 좋다. 좀 물어보면 이 정도의 내용들은 대략 알려줄 거다 이거야. 자, 미분에 관련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물론 적분법도 있지만 미분은 이런 정도에서만 연습한다. 이게 대략 며칠 정도 걸릴 거냐? 한 3, 4일이면 된다. 이게 3, 4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2주 안에 완성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해주는 건데 수투나 미적원이나 다 마찬가지야. 2주 안에 완성해야 돼. 자, 마찬가지 예로 적분에서는 사실은 미분보다 적분이 좀 더 까다롭단 말이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적분법이 있잖아. 적분법. 뭐 인테그랄 어쩌고 저쩌고 2부터 3까지 fx dx 이런 정도를 계산하는 거. 또 하나 인테그랄에 문자 x가 들어간 식을 어떻게 미분하고 어떻게 적분할 건지를 빨리 교과서를 찾아서 이 문제에 대한 풀이법을 기억하자 이거야. 이 문제에 대한 풀이법.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넓이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적분은 3가지 정도 돼. 적분을 어떻게 할 건지. 또 하나 인테그랄의 변수 x를 포함하는 식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마지막으로 넓이. 물론 속도가 있지. 속도 아주 쉬운 문제들. 자, 미적분 원에서는 이런 정도의 문제들을 가지고 다루자라는 거야. 이게 두 번째 과목이잖아. 앞에서 수투했고 이게 미적분 원이야. 세 번째 과목은 확률통계인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확률통계는 쉬워. 확률통계는 굉장히 쉽고 누구나 좀 도전할 수 있는 과목이긴 하지. 근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은 순열과 조합이 조금 까다롭지. 왜냐면 학생들이 싫어해.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를. 그래서 확률과 통계에서는 일단 뭘 할 거냐.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일단 잘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중복조합. 중복조합이라는 거는 H 쓰는 문제 있잖아. NHR.
이 중복조합에 대한 계산, 그 다음에 이항 정리에서 개수를 구하는 문제. 자, 순열은 요 정도만 연습하자. 이거밖에 없는 건 아닌데, 아까도 말했지만 4등급인 학생들이면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의 내용들만 하자. 확률은 뭐냐?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에 대한 계산. 기본적인 확률의 계산 포함해서 조건부 확률의 계산과 독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다. 독립이 뭐고 독립시행이 무엇인지 교과서나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일단 정리. 이거는 확률에서 할 거야. 이거 확률에서. 이 위에 건 뭐냐면 순열과 조합에서 할 거. 마지막으로 통계에서 할 건 뭐냐면 정규분포. 정규분포와 통계적 추정. 요 두 가지. 물론 이것보다 최근에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건 이산확률 분포인데, 이산확률 분포를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요 세 가지 내용에 대한 한꺼번에 문제를 많이 풀지 말고 각각의 단원들마다 한 대여섯 문제씩, 다섯 여섯 문제씩만 쭉 풀어서 확률 통계를 좀 정리를 하면 대략 여기 나와 있는 요 문항들에 속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다. 이게 지금 현재 4등급 학생들한테 가장 급한 거 아니냐 이거야.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대략 한 70점 이하 정도의 학생들이야. 70점 이하의 학생들이면 지금 수투라든가 미적 원이라든가 확통을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왜 자꾸 중간중간 포기를 해야 되냐면, 수투에서도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 미적원도 마찬가지고 확률 통계도 마찬가지인데, 기본 문제만 다뤄서, 기본 문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주는 거야. 기본 문제만 다뤄서 앞에서 말했던 이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중에 2주 정도만, 2주 동안 바짝해서 빨리 얘네들을 다 맞는 형식으로 가자 이거야. 이게 이제 키포인트야. 얘네들만 풀어, 얘네들만. 다른 거 풀지 말고 이것들만 풀어서 우선은 점수, 모의고사 점수로 따지자면 대략 80점 정도를 목표로 한다. 80점에서 84점. 80점까지 나오기 사실 힘든데 80점 정도를 목표로 잡고 얘네들을 완성시키는 걸로 해주는 거지. 4등급이면 사실은 인서울은 힘들잖아.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더라도 조금 빡빡한 점수일 수 있으니 빨리 지금 남아있는 40일 동안 내가 인서울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수도권 내에 있는 괜찮은 4년제 또는 전문대를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지금 오늘 설명을 들은 이 단원들을 빨리 체크해서, 그리고 동영상을 한번 돌려봐서 앞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주로 풀라고 했는지 그 문항들을 노트에 적어 놓고 교과서를 펼쳐서 그 문제에 맞는 것들만 찾아서 빨리 푼다 이거야. 어려운 문제 제끼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아무튼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해서 3등급 학생들은 무엇을 준비할 건지 이 정도를 가지고 일단 학생들이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